안녕하세요. 2019년 6월 6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2018-2019 시즌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 팬, 리버풀 팬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트위치와 카카오TV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축구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스페인 마르카에 따르면 안드레 고메즈에게 2250만 유로를 제시한 웨스트햄이지만 바르셀로나가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바르셀로나가 안드레 고메즈를 향한 웨스트햄의 오퍼를 거절했다고 하며 안드레 고메즈는 저번 시즌 임대로 에버튼에서 뛰었고 이번 여름 캄프누를 떠날 것으로 보이며 웨스트햄은 이 고메즈 영입에 2250만 유로 300억 정도의 비드를 넣었지만 마르카 정보에 따르면 바르셀로나는 고메즈의 이적료로 400억의 금액을 원한다라고 합니다. 양측 구단은 여전히 고메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총 27경기에 출전을 했었습니다. 안드레 고메즈가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서 좀 인기가 있어요. 네. 원하는 팀들이 꽤 있고 뭐 여기 아니더라도 또 이제 원래 뛰었던 임대팀이었던 에버튼도 원하고 토트넘도 원한다고 하니까 네.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는 400억 정도 받아도 되지. 다음 소식은 맨유가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 영입의 경쟁에서 맨시티보다 더 많은 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맨유는 스포르팅 리스본의 미드필더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첫 번째 비드를 했다고 하며 이 포르투갈 언론이 기사에서 말하길 맨유가 8천만 유로 1060억에 달하는 금액을 제시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맨시티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과르디올라는 5천만 유로의 금액을 비대했다고 하니까 3천만 유로 정도의 간극이 있는 거고 리스본으로 몇 명의 선수들을 임대카드로 쓰면서 협상 테이블에서 맨시티가 이 선수를 데려오려고 노력 중에 있긴 한데 맨유가 뭐 워낙에 금액을 세게 불렀기 때문에 뭐 구단은 아무래도 선수의 의지보다는 자신들이 좀 더 많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보내고 싶겠죠. 네.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일단은 팀을 떠나고 싶어하는 건 팩트예요. 특히나 이 프리미어 리그를 오랫동안 동경을 해왔다라고 이제 인터뷰에서 밝혔고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은 리버풀이라고 하는데 리버풀은 다른 지금 미드필더를 눈독을 들이고 있어가지고 네, 딱 이 선수가 올 것 같진 않은데 여튼간에 뭐 지금 중앙에 선수가 필요한 맨유나 맨시티나 이 선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엇갈린 사랑. 약간 옛날 가요 그 제목 같다. 존 크로스 기자가 말하길 레알 베티스의 로셀소는 토트넘으로의 이적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르헨티나 국적의 지오반니 로셀소는 토트넘의 이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며 로셀소 측의 이제 대리인들은 레알 베티스가 7천만 파운드, 1,050억의 오퍼가 온다면 아마도 이적을 수락해 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고 그는 현재 바이아웃으로 8천만 파운드, 1,200억의 조항이 있지만 토트넘은 그 가격에는 맞춰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는 큰 전환점을 다시금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트넘이 이한테 뭐 1,000억을 넘게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이번에 베티스가 터진 거라 데려가도 그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에 들어가겠지. 설마. 또 모르지 근데 토트넘이 강력하게 이 선수를 원한다라고 하면 바야 근처의 금액을 주긴 해야 되니까요. 워낙에 계약 기간도 좀 남아있고 여튼간에 로셀소도 지금 핫한 매물인가 봐요. 뭐 로셀소를 원한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누군가 나간다라는 것을 메꾸기 위한 것일 텐데 뭐 에릭센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중앙이나 이제 얘는 뭐 쓸 수 있다면은 좀 약간 에릭센 자리가 맞긴 할 텐데 기다려봐야죠. 이제 막 이적 시장이 거의 열렸다라고 봐야 되니까 아직 안 열린 곳도 많고 리그마다 물론 이제 잉글랜드에 영입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또 내보내는 것도 상관이 없고 하지만 좀 협상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원래 토트넘이 항상 그 골번으로 이제 선수들을 영입하거나
하잖아요, 항상. 협상에서. 그랬던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좀 어떨지 모르겠네요. 좀 빠르게 하는 게 좋을 텐데, 팀을 재개편하기 위해서는. 돈을 좀 써야지. 포티티노도 좀 팀의 개편을 원하고 있으니까. 워낙에 미드필더의, 선수 영입을 바라고 있으니까. 지금 미드필더가 급한 팀들이 많아요, 의외로. 네. 나가면 메꿔야지, 나가면. 안 나가도 메꾸고. 지금 상황은. 특히나 챔피언스 리그 나가는 팀들은, 네. 스쿼드가 탄탄해야 되니까. 이번에 아마 더 많은 걸 느끼지 않았을까. 포티티노가. 스페인 마르카에서는 보도하길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에 영입한 요비치는 요비치 저 왼쪽에 지금 얼굴만 잠깐 보이는 요비치잖아요. 네. 요비치가 벤제마 이후 10년 만에 영입한 스트라이커라고 합니다. 요비치는 레알이 리옹에서 벤제마를 영입한 이후 10년 만에 영구적인 계약을 체결한 첫 번째 9번 공격수이며 어제 오피셜 났죠? 6년 계약인가? 아, 길게 했어요. 지난 10년간 레알 마드리드는 아데바요르, 치차리토를 데려왔었지만 모두 임대 선수였으며 모라타와 마리아노도 영입했지만 그들은 원래 이제 레알 소속에 있던 선수들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에서 데려와서 영구적인 계약을 체결한 요비치의 저번 시즌 이 스탯을 살펴보자면 분데스리가 32경기에서 17골, 6개의 도움을 올렸고요. 리그 3위에 해당되는 골수래요. 그 다음에 유로파리그에서는 14경기에 출전해서 10골, 1개의 도움, 전체 2위에 해당되는 네, 스탯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까 레알이 공격수, 특히나 이제 벤제마랑 경쟁하거나 벤제마가 안 좋을 때 서브 공격수로 쓸 수 있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선수를 영입했을 거예요. 근데 돈도 많이 썼고 계약도 길게 했고 그래도 아직은 벤제마 하니까 뭐 믿으면 벤제마도 크겠죠. 아직은. 근데 이제 뭐 팀 훈련에서 감독이 잘 보겠죠. 지단이. 네. 궁금하네요. 이 선수가 이 레알 마드리드 같은 팀으로 갔을 때 더 좋은 선수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봤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또 이게 케미가 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팀과의 케미가. 네. 어쨌든 이 선수가 어디로든 빅클럽으로 갈 거라 생각했는데 레알로 갔으니까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다음 시즌 이 선수를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레알 뭐 거기도 뭐 누군가 나가지. 거기도 뭐 지금 얘기는 계속해서 뭐 라모스가 중국을 가고 싶어하네, 아니면 누가 또 팀을 떠나네, 뭐 다니 세바요스도 뭐 팀을 떠나네, 뭐 베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니까요. 스페인 아스에서 보도하길 레알이 강간 기소 이후에 네이마르를 영입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레알은 네이마르의 영입을 원했고 갈락티코에 잘 어울리는 멤버라고 내다보았었는데 네이마르의 적응 문제와 축구 외적인 문제가 함께 대두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이마르 이 에이전트인 히바이르는 3주 전 페레즈 회장과의 미팅을 위해서 마드리드로 갔었고 양측의 합의 초기 단계까지 진전이 되었으나 최근 이제 네이마르가 강간 스캔들로 이 레알 입장에서는 조금 지금 시기가 안 좋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관심이 식었으며 레알 마드리드는 이제 아자르와 리옹의 맨디, 은바페로 관심을 돌렸다고 합니다. 리옹은 맨디에 대해서 팔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기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네이마르 뭐 네덜란드란다. 브라질 대표팀 감독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네. 네이마르 못 오겠지. 네. 파리가 또 쉽게 보내주겠어요. 일이 많이 꼬이네 생각보다. 이가 네이마르랑 은바페랑 둘 중에 하나만 살 수 있다면 누굴 그거는 어떤 선수가 필요하냐, 어디 포지션이 필요하냐가 문제겠지만
뭐 네이마르도 톱도 봤었고 국대에서 은바페도 뭐 사이드하고 다 볼 수 있는 선수니까 톱까지. 그 은바페지. 예. 은바페지. 나라면 나이가 깡패유. 죄송합니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 이 소식에 따르면 라카제트 영입전에 뛰어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관한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아스날이 바르셀로나와 라카제트의 이적에 대한 협상을 준비 중에 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 협상에 끼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라카제트가 그리즈만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리즈만은 이미 공식적으로 팀을 떠날 것을 밝힌 상황이나 바르셀로나는 그에 대한 이적에 냉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에메리는 구단 이적 예산을 4천만 파운드 600억 밖에 받지 못했으므로 선수를 팔아서 이적 예산을 충당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오바메양을 팔지 않을지 고민 중에 있겠지만 에메리는 오바메양을 팔고 싶어 하진 않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라카제트의 이적설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인데 라카제트와 아스날의 계약 기간은 2022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도 비쌀 테고 일단은 트위치 안녕하세요. 일단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쪽에서는 시메오네가 뭐 공격수 영입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라카제트도 활용 가치가 좋은 선수니까 역시나 시즌이 끝나면 이런저런 이적 뉴스가 많은 법이죠. 뭐야? 트위치도 킨 거야? 님은 우리 방송 잘 안 오시는 분인가 봐요. 언제부터 켰는데, 이 양반아. 왜 혼자만 몰라? 다 아는데. 왜 혼자만 몰라? 트위치 무시하는 거예요? 트위치 무시하지 마세요. 대표 지금 도망갔답니다.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한 사라 샤키리는 리버풀에 잔류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스위스 국가대표인 샤키리는 지난 여름 스토크시티에서 이적한 후 제한된 1군 기회만을 받았었지만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4대0 승리를 거둔 준결승 2차전에 매우 좋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샤키리는 인터뷰에서 말하길 저는 유럽 최고의 클럽인 리버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고 클롭 감독님은 좋은 선택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경기에 나설지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스토크시티에서 이적을 하기 전부터 이곳에서의 경쟁이 매우 힘들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떠날 일이 없다. 나는 어차피 리버풀과 장기 계약을 맺었고 남은 시간 동안 이곳에 남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인터뷰에서 직접 밝혔으니까 아마 샤키리가 떠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 정도까지 말했으면 물론 이 정도까지 말하고 떠난 선수도 많지만 네. 본인 스스로가 이 다음 시즌 경쟁을 한번 또 해보고 싶어하는 치열이 되게 고르다. 이빨 되게 이쁘네요. 강냉이. 저 치복이에요, 치복. 저봐. 그 아랫니가 저렇게 치열이 좋기가 쉽지가 않은데, 교정 안 하면. 되게 이쁘네. 얘는 진짜 자기 이빨, 피르미노는 임플란트. 치복이야. 에버튼은 애슐리 윌리엄스를 방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윌리엄스의 계약은 이번 달을 끝으로 만료가 되고 이 에버튼을 떠날 것이며 루니가 뛰고 있는 미국의 DC 유나이티드는 윌리엄스 계약에 관심이 있으며 전 수완지 주장이었던 윌리엄스는 자신이 말하길 해외에서도 오퍼가 들어오고 있고 자신의 커리어 처음으로 이 잉글랜드를 떠나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BC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윌리엄스는 긴 시간 동안 처음으로 계약이 만료가 되었고 자신은 걱정 없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기대가 된다고 하며 제 에이전트는 이곳과 해외에서 좋은 제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중에 잘 결정해서 뭐 남아서 잉글랜드 무대에 남아서 뛸지 아니면 처음으로 해외 진출을 해서 타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요. 네. 무회전 반다이크? 무회전 반다이크는 뭐야? 마네요? 마네는 뭐 갑자기 무슨 얘기죠? 마네? 마네는 뭐 없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말씀이신지. 에버튼의 필 자기엘카는 팀을 떠나는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필 자기엘카는 에버튼에서 환상적인 12년을 마무리하고 떠나는 것을 결정을 했고 그의 계약 기간은 올 여름으로 끝나며 새로운 계약에 대한 고민이 수차례 걸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에버튼을 떠나는 것을 알렸는데 필 자기엘카가 쓴 글을 살펴보면 아쉽게도 에버튼에서의 내 여정은 12년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380경기 이상을 뛴 것도 행운이고 6년 이상 이 팀의 주장을 맡았던 것도 행운이었습니다. 함께 뛰었던 선수들, 나를 도와준 모든 스태프들과 훌륭한 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하며 이 특별한 클럽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미래가 아름답기를 바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버튼도 좀 많이 떠나면서 또 들어오겠죠. 마네치앙? 마네치앙이 무슨 마네치앙? 좀 전에 그 마네 얘기 중에 마네치아가 뭐예요? 마네치아가 뭔지 모르는데? 좀 검색을 좀 해봐야겠나? 죄송합니다. 모르는 게 나와가지고, 또 모르는 것도 네이버죠. 다음은 아니죠. 마네치아. 마네치아. 꽃이네? 마네 이빨 어떠냐고? 마네는 모르죠, 제가. 네. 마네치아 검색하니까 나와, 이거 봐봐. 이쁜 국화와 마네치아, 이거 봐. 나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검색하면 이 꽃 나와요, 진짜, 이거 봐요. 이거 봐. 내가 꽃인데, 꽃 얘기한 줄 알았지. 뭐 유럽에서 뭐 하나 보고 왔나 했죠, 내가. 신기하죠? 아다리가 맞을 때가 있어요. 리버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스터리지와 모레노가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나는 것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스터리지와 모레노는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나며 클럽은 팀에 대한 그들의 헌신에 감사함을 표했고 그들의 미래에서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스터리지도 계약이 만료. 그 스터리지 얘기는 지금 보니까 스코티시 프리미어리그에서 뭐 레인저스나 이제 또 제라드가 이제 좀 아니까 그리고 셀틱도 이 선수 원한다라고 하고 뭐 스터리지는 사실 뭐 거기 아니더라도 프리미어리그 중하위권 팀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 결정하겠죠. 모레노는 스페인 쪽으로 갈 것 같고 스터리지 볼 때마다 그 옛날 성룡이랑 출연했던 러시아워에 나오는 그 배우가 생각나더라고요. 아무튼 두 선수 다 리버풀 소속으로 잘 뛰었으니까 좋은 팀 가서 앞으로도 네, 돈 많이 벌고 행복하길 바라야지. 크리스토커. 예.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의 약간 흑인 배우들 있잖아요. 되게 좋아해요. 너무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 약간 킬링타임용으로 그런 사람들 나오면 아주 시간이 좀 잘 가니까 네, 옛날에 참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 한번 찾아봤는데 그렇게 그 배우 생활 잘 안 하다가 그 라이트닝? 무슨 라이트닝이라는 영화 있는데 그 되게 유명한 영화. 아무튼 거기 나왔더라고요. 얘가 제 오원소에도 나와요? 딱 봤는데? 제 오원소? 그래요? 몰랐네. 지금 알았습니다. 다른 걸 또 하는구나.
아, 쇼 진행자? 뭔가 그 말투가 되게 약간 재밌잖아요. 그 뭐 슬랭이라 하나 그런 걸? 네. 아무튼 재밌었는데 진짜. 이 사람이 마이클 잭슨 30주년 콘서트에서 춤도 췄어요? 아, 그 엄청 유명한 사람이구나 이전에. 그러니까 배우 이전에 뭐 되게 유명한가 봐. 되게 유명한가 보네. 춤도 췄어? 오, 그런 대단한 자리에서 춤을 췄다면 춤도 잘 추는 걸 텐데. 어떻게 다들 잘 알아요? 신기하네, 진짜.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나 보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정보가 대단해요, 다들, 진짜. 찾아봐야겠다, 그거. 춤췄다는 거. 인디펜던트에서 전하길 포그바는 맨유 생활에 질렸으며 그래서 유벤투스로의 이적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폴 포그바는 유벤투스 이적을 고려 중에 있으며 이제 레알이 그의 영입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포그바는 레알 이적을 선호하고 있지만 레알은 현재 아자르와 요비치의 영입을 우선시에 두고 있으며 유벤투스는 이 상황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포그바 주변 사람들 말에 따르면 그는 맨유에서 뛰는 것에 질렸으며 가장 큰 이유는 맨유가 타이틀을 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26살의 포그바는 최고의 트로피를 위해서 경쟁하길 바라고 있고 그런 경쟁에서 맨유의 상황은 도움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다시금 유벤투스로 떠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유벤투스는 그를 영입하기 위해서 레알과 비슷하게 1억 3천만 파운드 1950억의 이적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지금 뭐 그 돈을 준비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선수가 중간에 이제 선수가 딜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 좀 말이 안 되는 뉴스죠. 네. 유벤투스가 1950을 왜 써? 물론 유벤투스가 이제 큰 돈을 쓰기 시작했지만 이게 너무 큰 돈인데 말이 안 되지. 뭐 가더라도 저 금액은 아니겠지. 너무 오바가 심한 것 같아. 그냥 이적 시장이 열리면 원래 뭐 이런저런 뉴스 많으니까. 오세훈의 머리로 16년 전 한일전 패배를 서륙하며 16강에서 대한민국이 일본을 꺾었습니다. 정종용 감독이 이끄는 U20 월드컵 대표팀은 20세 이하 대회에서 16강에서 이제 일본과 경기를 했는데 경기에서 이 후반에 터진 오세훈의 결승골에 힘입어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한국은 오세훈이 해결사 역할을 해주었는데 장신 공격수인 오세훈은 자신의 장점을 이용해 일본에게 헤딩골을 꽂았으며 후반 38분 한국은 최준희 아크 왼쪽 모서리 부근에서 문전으로 올린 크로스를 오세훈이 침착한 헤더로 득점하면서 경기를 앞서게 되었고 결국 이 골이 결승골이 되었습니다. 저 뒤에 이강인 보이시죠? 네, 이강인이 무슨 난쟁이 같은 이게 멀리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 사진이 되게 묘하게 찍혀가지고 여러분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유튜브 가보시면은 대표팀 인사이더 캠이라고 이 대표팀 뭐 경기 있을 때마다 여자 대표팀이건 남자 대표팀이건 이 연령별 대표팀이건 대회가 있으면 가서 이제 영상을 찍는데 그 오세훈이 이날 경기가 끝나자마자 무릎을 꿇으면서 울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울었는데 이제 라커룸 들어가서 오세훈이 이제 신발을 축구화를 벗으면서 바로 옆에 있던 이강인에게 고백을 합니다. 나 축구 선수로 처음으로 울어봤다. 그러니까 좋아서, 행복해서, 기뻐서. 그러니까 이강인이 울었어? 아 진짜? 왜? 왜 울었어? 하면서 엄청 이제 뭐라 하더라고요. 네. 이강인이 막는데 이제 형을 다그치듯이 울었다고? 하면서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약간 그게 있잖아요. 그 스페인에서 이강인이 아무래도 한국에서보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스페인은 그 마초 느낌. 난 남자다! 막 이런 거 있죠. 우는 거 같은 거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우는 남자도 막 되게 이게 뭔가 모성애를 자극하고 막 이런 것처럼 해주지만, 그쪽은 약간, 운다고? 막 약간 우는 거를 울더라도 잘 안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울었다고 하니까, 울었다고? 한번 보세요, 진짜. 엄청 웃겨요. 엄청 싫어합니다. 잠깐만, 그분만 볼까요? 네.
작게 해서 진짜 엄청 싫어요. 이거 같은데? 감이 안 나요. 게임 끝나고 우는 거 봤어요? 게임 끝나고 울었어요. 진짜 울었고 너무 좋아서. 와 진짜 신기해. 나 너무 좋아서 우는 거 처음이야. 아이 뭐 울어. 진짜 너무 좋아. 신기해. 울고 있어. 표정 봐, 표정. 울었어. 울었다고 하니까 사람같이도 안 보죠? 네. 아, 창피해. 왜 울었어? 네. 근데 오세훈도 웃긴 게, 귀뚱도 안 들어요. 네. 신경 안 쓰고, 울었다고 계속 웃고 있어요. 오세훈이 결승골 넣었으니까. 네. 스페인에 맞춰줘. 귀엽지 않아요, 진짜? 저 나이 때는 투닥투닥 거리는 게 되게 참 귀여워. 참. 좋네요. 네. 연령별 대표팀 U20 월드컵에서 이제 저번 대회에서는 좀 아쉬움을 우리가 좀 삼켰지만 이번 대표팀은 좀 뭔가 선수들도 활동량도 참 넓고, 그다음에 열심히 뛰고 전술적인 변화에서도 잘 적응하면서 정말. 근데 선수들이 일본을 이겼으면은 되게 환호할 줄 알았는데 들어오면서 다들 좋아할 힘도 없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좋아할 힘도 없어.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지금 피로 누적이 되어 있고, 정종용 감독도 인터뷰에서 선수들이 빨리 체력을 회복하는 게 관건이다. 네, 그런 말 했죠. 우리가 이제 세네갈이랑 만나야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체력을 잘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고, 저 인사이드 캠, 오늘 올라온 거 말고, 일본전을 준비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정종용 감독이 뭐라 했냐면, 아르헨티나를 되게 극적으로 그다음에 잘 해서 올라왔잖아요. 근데 정용 감독이 그런 경기를 치르고 난 뒤에 되게 허무하게 무너질 때가 있다. 그때 나 때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더 강도 높게 하고 더 선수들을 쥐어짰는데 자신은 그러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하면서 이제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고지를 시킨 거죠. 옛날 스타일의 그 코칭 스타일보다는 좀 지금 선수들에 맞게끔 잘 선수들을 다독여주고 아우러주면서 네. 감독님이 잘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준비한 후반전의 전술도 잘 들어맞으면서 우리 대표팀이 물론 이 축구 커뮤니티 가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운 좋게 이겼다. 일본이 원래 경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훨씬 잘했다. 그 골대 맞는 것만 아니었다면 우리 몰랐다. 이런 개소리를 해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이기든가. 어차피 결과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의 과정도 봐줘야지. 왜 일본의 과정만 봐줍니까? 아니 왜 일본의 과정만 봐? 우리도 경기 많이 뛰고 후반전에 딱 전술 바꿔가지고 그걸로 내내 밀어붙였는데 왜 일본의 과정만 봐주고 우리의 과정을 안 봐줘? 정말 짜증나게 하더라고요. 네. 결과만 보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정도 좋았다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정말 계속 라인만 내리고 물론 전반전에 이렇게 했어요. 후반전에 우리가 완전히 주도해가지고 끌고 가는데 무슨 그리고 일본은 6일 쉬고 걔는 우리는 4일 쉬고 물론 근데 그 중에 아무리 똑같다 하지만 쉬는 거 이틀도 쉬는 거 물론 부럽죠. 아무튼 우리가 잘했어. 됐어. 그렇게 저기 하고 싶으면 일본 가서 살든가. 저는 다음 뉴스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으로 리버풀과 맨유는 통산 42개 트로피를 따내었고 토트넘은 현재 4118일째 무관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뭐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습니다. 네. 보세요. 기사가요, 기사. 있어요. 제가 이거 약올려고 가져온 것도 아니고 기사입니다. 토트넘이 이번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하지 못하면서 4118일째 무관을 이어나가고 있고 프리미어 리그 통산 트로피 순위는 맨유와 리버풀이 가장 높고 이어 아스날이 30개, 첼시가 24개의
이제 트로피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스톤 빌라가 20개, 맨시티는 19개라고 합니다. 리버풀은 잉글랜드 리그를 총 18번 우승했으며 유로피안 컵을 총 6번 우승했고, 맨유는 리그 총 20번 우승했고 유로피안 컵을 총 3번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리버풀은 우승한 지 3일 지났고, 첼시는 유로파리그 우승해서 6일 지났고, 이렇게 나온 거죠. 아스날은 738일 FA컵, 맨시티는 17일 지났고, 맨유는 이제 유로파리그 우승 741일. 그 다음에 토트넘은 여기 나와 있지만 토트넘은 보여? 리그컵 우승한 지 4118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뭐야, 왜 사진 왜 이래 이거? 잠깐만, 사진 왜 이래 이거? 왜 이러지? 아씨, 뭐야 이게? 마라도나야, 마라도나. 네. 아,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죄송합니다. 네. 마라도나는 맨유 감독직에 대한 야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라도나는 맨유 감독직에 대해서 맨유가 감독을 필요로 한다면 내가 그 일을 맡을 남자다. 나는 그런 남자. 난 맨유 맡을 남자. 그들이 세계에서 많은 셔츠를 팔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트로피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맨유를 맡아줄 수도 있다. 맡아줄 수도 있대요. 네. 선심을 쓴 척하네. 네. 맡아줄 수도 있다. 또한 마라도나는 오랫동안 맨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맨유는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좋아하던 팀이었고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나왔으며 퍼거슨 감독 밑에서 위대한 팀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그 역할하는 팀이 맨유가 아닌 맨시티다 라고 또 빗을 한번 꽂았죠. 이런 그지 같은 인터뷰를 왜 하는 거야? 뭘 맨유로 맡을 남자야. 냄새나 맡아요, 냄새나. 월드컵도 개판 쳐놓고 무슨 맨유로 맡는다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네. 이탈리아 디 마루지오가 전하길 유벤투스가 벤탄쿠르와 5년 재계약에 합의했다고 알렸습니다. 아넬리가 구단주로 있는 유벤투스는 벤탄쿠르와의 재계약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5년간, 그러니까 총 2024년까지 지속되는 계약이며, 그는 지난 시즌 총 40경기 출전에 2골을 넣었고, 벤탄쿠르는 유벤투스와의 새 계약으로 이제는 세후 35억을 받을 것이라고 하네요. 세후. 어린데 벤탄쿠르 진짜 보카 주니어스 뛸 때 FM에서 데려와서 꿀로 썼는데, 뭐 와이드 윙어나 아니면 중앙에 또 쓰면서 참 이것저것 잘 FM에서 참 좋았는데, 현실적으로도 알레그리 눈에 들어가지고 많이 뛰었죠, 경기도. 물론 이제 새롭게 어떤 감독이 와서 벤탄쿠르를 쓸지 기용을 할지 아니면은 뭐 박아둘지 그 모르는 일이니까 지켜봐야겠지만, 피치커들 좋고 팀의 전술적인 이해도도 높고 좋은 선수더라고요. 아, 이런 미드필더 하나 있으면 좋지. 요즘 미드필더 진짜 품귀현상이라 부럽습니다. 이런 좋은 미드필더, 어린 미드필더가 있다면. 카탈루냐 라디오에서 보도하길 바르셀로나의 넬손 세메드는 이적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관심을 받고 있는 세메드는 팀을 떠나고 싶어하며, 세메드는 이미 본인의 생각을 바르셀로나 측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중요한 경기에서 세르지 로베르토에게 밀린 것과 불연속성한 출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바르셀로나는 넬손 세메드의 이적료로 5천만 유로 665억 정도를 바라고 있다고 해요. 네. 뭐 사실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죠. 이 정도 진짜 요즘에 진짜 뭐 좀 전에 뭐 미드필더도 풍기라고 했지만 풀백은 더 풍기예요, 진짜. 풀백은 더 없어. 근데 바르셀로나에서 좀 계속해서 쓸만도 한데 세르지를 더 선호하는 부분이 발베르데에게 있었고, 발베르데는 뭐 둘이 같이 뛴 적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꽤 많았죠, 생각보다. 발베르데가 이제 세르지를 중앙에 쓰면은 이제 오른쪽에 넬슨 세메드를 쓰고 뭐 그렇게도 했으니까. 또 아니면 넬슨 세메드가 못 나오면 세르지가 오른쪽 풀백 나오고.
그랬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좀 짜증날 만하지. 근데 얘 내보내면 또 서브가 없어. 그럼 어쩔 거야? 알바도 그렇게 해가지고 디뉴 보냈는데 알바 계속 개고생했는데 그럼 또 세르지 또 몸 썩어나. 다른 애 지금 요즘 데려올 애도 없어. 심지어 좀 물론 얘는 더 많이 뛰고 싶겠지만 잘 타일러가지고 팀 남겨야지. 감대 답답합니다. 어떻게 할지. 필리핀이 뭐 필리핀은 뭐지 그냥 나가는 거니까 그냥 데려올 수 있긴 한데 아니 놓친 애 데려오는 거 의미가 없다니까. 놓친 애 데려오는 거는 팀의 그 약간 그 정말 말 그대로 빵꾸난 거 잠깐 껌딱지로 그냥 메꾸는 것 뿐이지 이런 애 데리고 있어야지. 발베르데가 그걸 잘 못해. 좀 잘 다독여 주지 좀. 안 모르니까 또 남을 수도 있으니까 지켜봐야죠. 아스날은 코시엘리와 몬레알을 내보내려고 한다는 소식입니다. 33살의 나초 몬레알은 이번 여름에 팀을 떠날 가능성이 크게 제기가 됐지만 그가 1년 계약 연장을 맺으면서 그 이야기도 끝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스날은 코시엘리와 더불어서 몬레알이 선수단 개편을 위해서 팀을 떠날 수도 있다고 하며 4월 초에 몬레알은 레알 소시에다드와 다시금 연결이 된 적이 있었고 바르셀로나도 그와 링크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시엘리는 인터밀란과 링크가 되고 있지만 인터밀란은 디에고 고딘이 합류하는 등 수비수가 지금 풀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인터밀란으로의 이적은 조금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해는 돼요. 아스날이 좀 젊은 팀으로 변모를 시켜가지고 뭐 기동성과 파워적으로 좀 더 올리고 싶다. 속도나 힘을. 근데 진짜 매물이 없는 걸. 매물이 없어. 감독이야 한번 팀을 갈아엎고 싶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노정 선수들이 또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하지만 이 선수들 나이 생각하면은 분명히 정리를 하는 게 또 맞고. 진짜 참 축구팀 꾸리기 힘들어요. 네. 축구팀 꾸리기 힘들어. 또 아스날을 가지고 있는 또 이제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챔스권을 노리는 팀이라고 구분을 지어 놓으려면은 스쿼드가 좋아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참 답답한 부분이죠. 아스날 팬분들이 좀 속이 탈 거예요. 그치 내보내려면 일단 더 젊더라도 무스타피 길을 좀 처리해야지. 그거 아주 그냥 정신 못 차리는 거. 지가 헤딩하고 어디 공인지도 모르는. 에버튼의 상징인 루퍼트 탑이 또 훼손이 되었습니다. 머지사이드 이 랜드마크인 또 아스날한다. 에버튼의 이제 심벌이죠. 아주 어제도 이제 방송에서 말했었는데 그 어제 방송했던 말했던 그 낙서를 지웠는데 또 누가 이걸 한 거예요. 또 그렇게 네. 이 머지사이드 랜드마크인 루퍼탑이 어제 낙서가 지워진 지 24시간이 되지 않아서 다시금 또다시 낙서가 되었습니다. 이 다시금 이제 또 낙서가 되면서 훼손이 됐고 에버튼의 상징인 또 엠블럼에 들어가 있는 이 루퍼트 탑에 붉은 글씨로 썼죠 이제. 문과 벽면에 6이란 또 다른 낙서가 다시금 또 새겨졌습니다. 정말 참 보면서도 창피하더라고요. 창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또 뉴스 가져온 거예요. 욕먹으라고. 혐지인들 욕먹으라고. 이거는 같이 그냥 쌈 싸먹어서 욕먹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진짜 남의 라이벌 팀의 진짜 심볼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 엠블럼에도 들어가는 적인데 루퍼트 탑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 자꾸 참 이해가 할 수 없네요, 진짜. 참 신기한 애들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지네 동네 문화유적을 왜 그거를 건드리는 거야? 지금 이해가 안 되네. 이 호날두 사건에서 강간 고소를 했던 마요르가가 고소를 취하했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호날두에 대한 강간 혐의는 신문의 일면을 장식을 했고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호날두의 주가를 뭐 떨어뜨렸다라는 말이겠죠. 하지만 지난달 고소자는 라스베가스 법원에 고소 취하장을 제출했고 여기에는 그녀가 호날두와 합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호날두가 구금되어 조사받는 걸 두려워해서 미국 투어를 취소했다고 보도했으며 호날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고소에 대한 답변을 문서로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일에서 사람들이 꽃뱀이다, 나쁜 년이다, 돈 받아 처먹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기사가 나가자마자 그 슈피겔 측에서 슈피겔 측에서 이 마요르가가 호날두에 대한 고소를 취한 것이 아니며 이 고소가 연방 법원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약간 이 해프닝이 있었다. 이 고소가 연방 법원으로 옮겨간 것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길 이 강간 고소 사건이 종료되지 않았으며 그저 다른 법원으로 옮겨간 것뿐이고 마요르가의 변호사들이 호날두에게 고소장을 발부할 방법을 바꾸기 위해서 사건을 연방 법원으로 이제 가지고 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호날두에 대한 이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이다. 이어져지고 있다. 그 얘기죠.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레알에게 에릭센인 NFS 나포세일 팔지 않는다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 직전 다니엘 레비와 레알의 페레스 회장이 회담을 가졌다라고 하며 레비는 페레즈 회장에게 에릭센은 NFS라고 통보를 했고 재계약을 제시할 거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적 이야기를 나눈 다른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는 토트넘의 선수가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의 다니 세바였으며 그를 토트넘으로 보내는데 둘이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해요. 네. 에릭슨? 폼? 에릭슨 폼 좀 떨어졌나? 그래도 뭐 또 에릭센이니까. 뭐야 이거? 아마 채팅창에 뭐 하는 거야? 글이 안 보이잖아. 나 너 블랙 걸 거야. 지금 5초밖에 남지 않았어. 빨리 나가. 5 터진다. 4 3 2 빨리 나가래. 그거 안 나왔어. 귀찮다. 녹화 중에 이런 거 하면. 그래도 고맙다. 사람도 얼마 많지 않은데 여기 와가지고 어그로 끌어주고 땡큐. 어그로도 사랑입니다. 네. 시청자가 없다면 어그로 한 명도 고맙습니다. 네. 하지만 블랙 걸었어요. 네. 어쩔 수 없죠. 네. 채팅창 곱창 내는 건 안 되지. 우리 방은 또 채팅창이 되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블랙을 걸었으니까 뭐 다른 아이디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은 네, 우리가 만날 일은 없겠죠. 근데 뭐 딱히 뭐 글로 어그로 끄는 건 아니고 약간 뭐 이상하죠. 뭐라고 해야 돼? 네모 검은 네모? 네. 이상한 걸 가져와가지고 AFC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중국이 2023년 아시안컵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FC 임시총회에서 이 뉴스가 발표가 되었으며 중국은 총 12개 도시에서 주최를 할 것이고 9개 도시에서는 새롭게 축구장을 건축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뭐 중국이 이때 뭐 2023년 아시안컵을 개최하면서 축구장도 다시금 전용 경기장으로 만들겠죠, 당연히. 네. 만들면서 뭐
축구 부흥을 그때까지 이어가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 다시금 뭐 축구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는 건지. (4년) 뒤죠. 전용 경기장 만들어야지. 얘네들 종합구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모르지. 종합구장 만들지 또. 도르트문트의 올해의 선수로 마르코 로이스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마르코 로이스가 도르트문트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선수는 두 번의 큰 부상 끝에 다시금 돌아왔으며, 로이스는 이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27경기, 17골, 1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대단한 시즌을 보냈으며, 시즌 전체로 봤을 때는 36경기, 3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이제 시즌을 보내면서 마르코 로이스가 도르트문트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로이스는 도르트문트 안 떠나나 옛날에 뭐 레알 관련돼 가지고 막 간에만에 얘기 많았는데, 본인이 워낙에 도르트문트를 좋아했기 때문에,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갈 일은 없을 거예요. 로이스 좋지 뭐. 그리고 이번에 도르트문트가 빠르게 또 선수 영입을 잘했기 때문에 좀 더 큰 꿈을, 야망을 가지겠죠. 아, 충신이죠, 충신. 어렸을 때부터 도르트문트 엄청 좋아했잖아요. 아기 때부터. 다음 소식은 리버풀의 클롭 감독은 이 아약스의 도니 반더비크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리버풀은 올 시즌 팀의 6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기록하면서 시즌을 성공적으로 아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르겐 클롭 감독은 올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팀 전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고, 리버풀은 올 여름 아약스의 에이스인 이 미드필더 반더비크를 노리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기억나세요? 제가 아약스 볼 때 이 친구 너무 마음에 든다고, 내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고 했었는데, 활동량도 좋고 이 경기를 풀어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정말 얘 진짜 탐난다 했었는데, 역시나 클롭 감독이 이 선수에 대한 좋은 이제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프랑스 언론에서는 그의 몸값으로 5,500만 유로, 730억 정도를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반더비크는 기술적으로 재능이 있고, 맞아, 기술도 좋아. 멋진 패스를 또 할 수 있는 선수이며, 피치 한가운데에서 리버풀에게 또 다른 무언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 타입입니다. 이 네덜란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정말 이 선수에 대한 팬이 되었대요. 정말 많이도 물어봤고, 주변에 대해서, 주변 이제 뭐 이 축구 관련된 뭐 에이전트나 그다음에 이제 뭐 네덜란드 축구에 좀 정통한 사람들에게 이 반더비크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다고 하는데, 좀 데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이 뭐 아약스 선수는 뭐 누구나 데리고 싶어 하지, 지금. 클럽이 아니더라도. 사오면 좋죠. 많이 비싸겠지만 또 아약스가 또 뭐 당연히 좋은 선수니까 좋은 가격을 받아야지. 근데 이제 많이 비쌀 겁니다. 요즘에는 선점이야 무조건. 나중에 더 비싸죠 어차피. 영국 BBC 뉴스에 따르면 얼마 전 사망한 레예스의 사고 원인이 220km로 이제 과속을 했어서 이제 뭐 사고를 당했다. 너무 빠르게 달렸다. 하지만 레예스가 사망한 게 과속만이 아닐 수 있다고 또 다른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호세 안토니오 레이스, 예전에 이제 아스날에서 뛰었던 윙어죠. 얼마 전 과속으로 사망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 이 차가 시속 220으로 달리면서 충돌을 했대요. 충돌하면서 뭐 불도 나고 했다고 하는데, 스페인 경찰은 레이스가 충돌로 차 안에서 사망했을 때, 이미 엄청난 빠른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다라고 발표를 원래 공식적으로 했었습니다. 이것에 관해 스페인 중앙경찰은 레예스의 차가 스페인의 제한 속도인 120을 훌쩍이 아니, 지금 이거는 거의 아무튼 넘었다고 말하며, 하지만 이것이
사고의 최종 원인이라는 것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레이스의 장례식이 지난 월요일 그의 고향인 세비야의 우트레라에서 거행이 됐으며 이 충돌로 인해서 그의 조카인 같이 타고 있던 이 조나단 레이스 또한 또 사망을 했죠. 그래서 좀 욕을 많이 먹었죠. 한편 이 레이스 죽음에 대해서 발렌시아의 전설적인 골키퍼 카니자레스가 말하길 레이스가 죽은 걸 영웅처럼 추모를 할 필요가 없다. 레이스는 그 추모를 받을 자격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거 대표팀 동료였던 카니자레스는 레이스의 과속을 지적하면서 비판을 했고 그는 말하길 과속은 비난을 받아야 되는 태도다. 그 사고로 인해 레이스 외에 다른 희생자들도 발생했고 레이스는 영웅처럼 추모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 강하게 말을 하면서도 뭐 사고가 일어난 건 유감이지만 여튼 뭐 자신의 생각은 그렇다. 하지만 그 둘의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하겠다라는 말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뭐 카니자레스 말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니까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뭐 무조건 너무 뭐 잔인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아무래도 본인뿐만 아니라 옆에 타고 있던 또 이제 조카도 함께 사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런 뉴스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프리미어리그 와포드가 멕시코 골키퍼인 오초아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와포드는 멕시코 국가대표 이 골키퍼 오초아에게 관심이 있으며 메이저 대회에서 아주 좋은 모습, 항상 그 아크로바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전문가들에게 큰 칭찬을 받아왔던 오초아가 이 벨기에 스탕다르와의 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멕시코 언론에 따르면 오초아는 새로운 도전을 원하고 있으며 와포드로 향할 수도 있고 또한 오초아는 과거 스페인 말라가 시절에 와포드의 하비 가르시아 감독 밑에서 뛰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와포드로의 이적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제 기사가 또 났습니다. 오초아가 와포드 가는 게 아니라 멕시코 골키퍼인 오초아를 노린다. 이 얘기죠. 오초아 드디어 멕시코 리그 탈출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초아는 벨기 리그 스탕다르에 있었습니다. 그 계약이 만료됐대요. 공짜. 또 왔어. 아이디가 몇 개인 거야. 관심은 고마워. 아우. 뭐 어떻게 왔어? 블랙 걸었는데. 아이디도 많아. 저런 애들은 어떤 컴퓨터를 쓰길래 블랙을 걸어도 또 오고 똑같은 아이디를 또 쓰고 진짜 대단한 애들이야. 김을 생각하셨구나. 이거 보면서. 난 저거 보면서 그 계란말이 틀 후라이팬 있죠? 네모난 거. 난 그거 생각했는데. 확실히 내가 요리를 좋아하나 봐. 그래서 저렇게 계란말이 틀 저거 후라이팬 많으면 좋겠다. 그 생각했는데. 사실 특히나 그 계란말이 후라이 할 때도 그걸 쓰잖아요. 금방 후라이팬은 사실 나가면 바로바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오래 쓰면 안 좋아. 그래서 보면서 부러웠는데. 다른 분들은 다 김을 생각했구나. 김이 더 생각날 만하죠. 네. 골닷컴에서 보도하길 맨시티가 이 벤피카의 주앙 펠릭스 바이아웃을 발동시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주앙 펠릭스는 곧 맨시티의 선수가 될 것입니다. 포르투갈의 소스에 따르면 현재 펠릭스는 맨시티 이적에 매우 근접하며 맨시티는 이 선수에게 1억 2천만 유로 1595억을 제시했고 재계약 당시 들어간 바이아웃 조항을 충족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최근 레알이 비드한 8천만 유로를 거의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며 맨시티는 맨유와 유벤투스, 바르셀로나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원했던 이 주앙 펠릭스를 상대로 이적 경쟁에서 승리팀이 되었습니다.
이제 맨시티는 주앙 펠릭스에게 제시할 계약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시즌당 450만 파운드, 한 70억 정도 연봉에 5년 계약을 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앙 펠릭스는 포르투갈 리그에서 총 43경기, 20골, 11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수많은 빅클럽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직도 보면은 얼굴에 여드름도 있고 진짜 애기던데. 모르겠어요. 진짜 이 선수가 어디로 갈지 진짜 당체 모르겠어. 당체. 로벤에게 영입 제의를 한 J리그의 FC 도쿄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탈리아 언론사인 칼초 메르카토에 따르면 FC 도쿄는 로벤 영입을 위해서 벌써 제의를 했다라고 하며 로벤은 올 여름 6월 달에 계약이 만료되면서 미넨을 떠나게 됩니다. FC 도쿄는 현재 J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고 이 팀에는 장현수 선수가 그 소속이 되어 있죠. 이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로벤을 데려오고 싶어하는 팀으로 FC 도쿄 외에도 뭐 세리아 인터밀란, 미국의 토론토 FC, 네덜란드의 아인토벤 등이 행선지로 거론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간다면? 그리고 지금 FC 도쿄가 이런 성적을 지속적으로 거두고 있다면 그때는 진짜 뭐 한번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아시아? 근데 워낙 요즘에 그 네임빌리는 선수들이 아시아에 좀 오니까 뭐 일본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가고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궁금하네요. 난 좀 그 K리그가 영위를 못하니까 이렇게 다른 팀 그 특히나 아침 나갈 수 있는 팀이 이 좋은 선수 데려오면 좋아요. 네. 구경이라도 하게. 구경만 할게 구경만.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좋은 선수 많이 봤잖아요. 히바우드도 뭐 봤고 그 전에 뭐 지금도 뭐 오스카나 헐크나 이런 선수들. 테베즈나 뭐 드록바 이런 애들 좀 이렇게 아침 나가는 팀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다들 못 가는 팀에 가가지고. 다음은 이제 우리가 A매치 구간에 들어가면서 2연전 경기, 그 2개의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그 2개의 경기를 치를 때 선수들의 등번호가 공개가 됐습니다. 김승규가 1번, 조현우 21번, 구성윤이 12번, 김영권이 19번, 김민재가 4번, 박지수 5번, 권경원이 20번, 홍철이 14번, 김진수가 3번. 김진수 저 새끼 저거 태클 그지 같은 거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냥 싸가지 없는 새끼 저거.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죠. 저거 나가면서 그 아저씨 진상 부리고 저거 나 저거 진짜 나 저거 진짜 한번 저거 진짜 경기장 가가지고 홍보장 내줘야 되는데 진짜 씨. 아무튼 이용 2번, 그 다음에 김문환이 23번 번호 좋죠. 김태환이 이제 15번, 주세종이 8번, 황인범이 6번, 백승호가 25번. 백승호 같은 경우는 최근 그 기사 보니까 그 벤투에게 포지션별, 그러니까 포지션 약간 그를 뭐랄까 다른 백승호에게 원하는 것이 있나 봐요. 개인 과외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좋지. 감독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만큼 큰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 그다음 손준호가 24번, 이재성이 10번, 이승우가 18번, 손흥민 7번, 이진현이 22번, 황희찬이 11번, 나상호 17번, 김보경 13번, 이정혁 9번, 황희주가 16번을 달았습니다. 조던님 킹스컵을 안 보냐고? 뭐하러 봐요? 잘 아니, 동남아 경기까지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정도의 축구 프로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팬들이. 물론 봐도 되는데, 보면 뭐 박항서 때문에 보는 거지 뭐. 꽁퐁도 실력 딸려가지고 나가는 마당에, 보면 뭐해. 눈만 썩지. 관심 별로 없습니다. 네. 뭐 박항서 감독님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굳이 뭐. 그리고 MBC의 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박항서 코인 타겠다고 킹스볼 난 진짜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그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안 봐요. 네. 아니 뭐 방송국이 뭐 돈 되는 거 하겠다는데 뭐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렇게, 물론, 별로야, 진짜. 화가, 또 킹스컵 얘기하니까 화를 나네. 아무튼, 네.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볼 마음도 없고요. 프랑크 램파드는 더비 카운티에 남는다라고 합니다. 많은 언론사들이 램파드가 사리의 대체자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비셔 텔레그래프는 더비 카운티가 다른 감독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램파드가 더비에서 다음 시즌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린 믿고 간다. 이미 더비의 멜 모리스 회장과 스테판 피어스 CEO와 회의까지 가졌는데 구단이 이번에 아쉽게 승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시즌 2019-20 시즌에 새롭게 더비 카운티가 승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 램파드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램파드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고 팀도 램파드 말고 다른 감독을 알아보고 있지 않다라는 뉴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메인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독일 유력지인 키커가 말하길 이 분데스리가 1부 리그에 있는 프라이부르크가 뮌헨의 정우영 영입에 큰 관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관계자들은 정우영의 재능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정우영을 1군 팀에 출전시킬 수 있는 자리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하지만 정우영은 일정 시간 이상의 출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팀을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분데스리가 SC 프라이부르크가 가장 유력한 팀으로 알려졌고 정우영의 잠재력은 오랫동안 다른 클럽들의 주목을 받아왔었는데 그는 기술적으로 숙련이 되어 있고 민첩하며 빠른 드리블이 장점인 선수입니다. 올 2월 초 키커즈는 마인츠도 정우영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나중에는 아우크스부르크와 뉘른베르크, 프라이부르크도 정우영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었습니다. 마인츠는 이제 영입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온 뒤 좀 거리를 두었지만 뉘른베르크는 실제로 2년 임대를 제안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뮌헨은 정우영을 다시 데려올 수 있기 바라는 것 또한 팩트이며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면 뮌헨이 그냥 정우영을 파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이적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우영이란다. 이 정우영의 재능을 확실하게 자신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선수가 다른 팀에서 그러니까 이적이나 임대를 갔을 때 이적을 했을 때 이 선수가 발전을 한다면 다시금 팀에 데려올 수 있는 옵션을 걸고 싶다. 그 얘기는 즉 바이백을 넣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냥 바이백 넣고 싶다 말하면 되는데 그게 돌려 말했냐. 바이백 넣고 싶어 하는데 사실 데려가는 팀 입장에서는 그게 싫지. 네. 그래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자면 프리미어 리그의 레스터 시티가 이제 걔 누구냐 이아나초 이적시킬 때 이아나초가 죽어도 바이백 넣어달라고 맨시티에 대한 바이백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거의 시즌 말까지 갔잖아요. 원래 그 이적 관련돼서 되게 일찍 얘기 나왔었는데 그랬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아나초가 원했던 거고 이거는 이제 뮌헨이 만약에 이 선수를 보낸다라고 하면은 바이백을 넣어서 다시금 데려올 수 있는 과정을 그다음에 그런 것을 이용하고 싶다. 그래서 이 선수를 다시금 데려올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의 이적이 쉽게 풀릴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 듯 합니다. 그 프라이부르크 살펴보니까 저번 시즌 분데스리가 13위로 시즌을 마친 팀이고 34경기에서 8승, 12무, 14패를 기록했던 팀이에요. 네. 강등은 아니고 1부 리그 잔류했고 13위. 그냥 중하위권 팀이라 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정우영. 항상 프라이부르크는 그렇게 강등권 왔다리 갔다리 예전에 했던 클럽이긴 한데 정우영이 지금 그런 거 가리긴 좀 힘들죠. 아무래도 프로 데뷔를 했어도 이 일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게 또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 선수가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우크스부르크 가라고? 조현우 근데 아직 오피셜 뜬 게 아니니까 관심만으로
또 이제 그냥 끝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우영에 관한 뉴스가 또 현지에서도 올라오면서 네,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을 끄는 듯합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하였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에픽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주던 HD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 TV 캐스트, 카카오 VOD, 그 다음에 포털에서 팟빵 검색하셔가지고 그냥 음성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볼 수도 있어요. 들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앞으로 많은 후원과 그 다음에 투네이션 설정했으니까 투네이션 많은 재민이 이용해 주시고 네.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